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3일 밤 11시를 넘고 있습니다. 해외동포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북한과 한국 이 북핵 문제 당사국, 내 당사국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트럼프 김정은 회담입니다. 이번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 뭐가 의제가 될 것이냐. 김정은인가 뭔가 새로운 카드를 꺼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것은 중국에 가서 시진핑과 만나서 전략회담을 했습니다. 그 전략회담을 했는데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했겠죠. 그래 물론. 그런데 평화와 안정이란 말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 중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북한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리고 중국이 이해하기는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하여 평화협정 맺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 중국이 가장 골치로 생각하는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그림자를 지워버리겠다는 거죠. 이것을 근사한 포장을 할 겁니다. 비핵화가 연관시켜서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의 비핵화를 서로 맞바꾸자는 식으로 접근을 해서 결국에 가서는 북한의 비핵화는 안 되고 주한미군의 무력화, 중립화 또는 철수 이것을 지금 노리는데 여기에 하나의 함정을 팔 겁니다. 그것은 사자회담을 하자. 북핵 문제와는 별도로 북핵 문제와 별도로 육자회담이 아닌 과거에는 육자회담이었는데 러시아, 일본까지 끼어가지고 이번엔 사자회담을 하자. 평화협정,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논의를 위한 사자회담을 하자. 4.27 판문점 선언에도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사자회담을 하자. 이렇게 나올 때 트럼프가 무슨 소리냐. 그걸 복잡하게 하지 말고 북한 비핵화를 먼저 하라. 이렇게 치고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미국 국내의 입장이 약화되었습니다. 이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시진핑과 김정은은 지금 트럼프의 입장이 약화된 국내 입장이 약화된 이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 해서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빼는 또는 한미동맹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그 다음에 핵우산을 철거하는 이게 북한식의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한반도 비핵제로 지대화라는 함정을 꺼내가지고 여기에 미국이 함정에 빠지도록 트럼프 함정에 빠지도록 중국과 북한이 합의를 했고 금년간에 사자회담하자. 한반도의 평화협정,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사자회담을 하자는 카드를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받느냐 안 받느냐인데 트럼프가 받는다면은 사자가 회담에 딱 들어가면은 어떤 구조가 되느냐. 3대1로 미국이 불리해집니다. 왜냐? 문재인 정권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미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북한과 민족 공조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거기에 종전선언 평화협정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 입장과 같습니다. 그러면 3대1이 되어버립니다. 3대1인데 문제는 이를 구성하는 트럼프가 한미동맹에 별 애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3대1이 아니라 4대0이 되어버리는 거죠. 4대0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한국 국민이 제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4개는 뭐가 됐냐. 한국, 중국, 북한,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또는 한미동맹 약화를 하는데 합의하고 물론 겉으로는 북한의 비핵화와 맞바꾸는 척하지만 북한은 절대 비핵화를 하지 않고 결국은
한미 동맹 해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게 됐다. 트럼프가 흔들려 버리면은 이 공작에, 이 거의 공작입니다. 공작에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듭니다. 이 새로 한 해가 시작되니까 트럼프에 대한 미국 언론의 공세가 이 다른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어제 FBI가 트럼프를 방첩 사건으로 조사한다. 즉 트럼프가 비밀리에 러시아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가지고 수사에 착수했었다. 내사에 착수했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푸틴의 무슨 공작원 내지 에이전트로 보는 게 미국 FBI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미국 FBI는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큰 사건을 수사를 합니다. 연방경찰의 임무죠. 또 하나가 있느냐. 방첩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첩 사건으로 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트럼프는 무슨 약점이 잡혀 있는지 모르지만은 러시아와 푸틴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 이런 의심이 있다. 이렇게 본답니다. 오늘 또 CNN은 무슨 보도를 했느냐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 5번을 만났는데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그 대화록을 측근들한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숨기고 있다. 그 참석한 통역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입막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 트럼프가 푸틴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심부름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뉘앙스의 기사를 또 쏟아냈습니다. 또 한 이틀, 사흘 전에는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가장 예리한 칼럼을 쓰는 사람인 맥스 부트가 쓴 칼럼에서는 2016년에 러시아 공작기관이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힐러리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해킹도 하고 SNS를 통해서 선거운동, 사실상의 트럼프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선거운동을 하는데 러시아 정보기관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약 1억 2,600만 명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폴 매너포트라는 이 트럼프의 선거운동 본부장이 러시아 정보기관의 협조자인 콘스탄틴 킬림니크란 사람과 만나가지고 서로 정보를 교환을 했는데 서로 논의도 하고 하는데 그중에 두 가지. 하나는 러시아가 2014년에 우크라이나 땅인 크리미아를 강탈해버렸는데 이것을 미국이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트럼프의 외교 안보 특보, 블린이라는 특보에게 부탁을 하자 하는 이런 논의를 했고, 이건 선거운동 기간 중입니다. 플러스 또 하나, 트럼프 쪽에서 가지고 있었던 여론조사 자료를 콘스탄틴 킬림니크한테 줬다는 겁니다. 콘스탄틴 킬림니크한테 줬으니까 이건 틀림없이 러시아 정보기관에 갔을 것이고, 러시아 정보기관은 이 여론조사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SNS에서 공작을 했다. 특히 샌더스 지지자, 민주당의 샌더스 후보 지지자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가지고 힐러리를 찍지 않도록 했다. 이게 트럼프 당선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 트럼프가 당선된 것은
전체 이 유권자의 표로는 힐러리가 당선돼야 됩니다. 힐러리가 몇백만 표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이 승자 독식의 이런 선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이 아주 3개주에서 트럼프가 8만 표를 받아가지고 3개주의 이 선거인단을 다 독식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이기는데 결정적이었어요. 그러면은 러시아 정보기관이 트럼프 쪽으로부터 받은 여론조사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바로 이 3개주 스윙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거기 유권자들에게 공작을 해가지고 3만 표 정도는 충분히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었지 않았느냐. 당락을 결정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은 막스 부터 이야기는 이 러시아 스캔들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스캔들이다. 최악의 음모다. 최악의 음모다.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뉴욕타임스가 방첩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가 들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치욕적인 이야기다라고 화를 벌컥 냈는데 이런 것까지도 김정은과 시진핑은 유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 트럼프가 흔들리고 있다. 흔들리는 트럼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사자회담을 제의해가지고 북핵 이 판을 키워가지고 트럼프는 그렇지 않아도 언론의 호의적인 관심을 끄는 이벤트는 해야 됩니다. 항상 주목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자기 인기를 일정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일단 회담장에 한번 나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또 갔다가 회담장에 앉아보면은 4개국 회담이 되면 그 중에 한국까지 절로 넘어가지고 3대1 구도가 된다. 3대1 구도가 되는데 트럼프는 한미동맹이나 이 동맹관계에 대해서는 별 애정이 없고 하니까 한국을 희생시키는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카드로 받아들여가지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버림받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김정은에만 관심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무슨 살 길을 찾아야 하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에 보이지도 않고 중국과 북한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몰아내는데 합세를 했다. 3대1 구도가 되는 이런 악몽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자문자답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큰 정치를 해야 합니다. 국가 생존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외교를 국익자해, 국가적 자살 외교라고 정확하게 명칭을 붙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무너지고 시장경제도 무너지고 자유생명 재산이 날아간다 하는 이런 절박한 논의를 하고 국민들한테 실감 있게 알리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은 거리로 나와야 합니다. 광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정권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언론이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충격을 줘야 합니다. 충격을 줘야 합니다. 아스팔트로 나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